이게 다 대한애국당 도와주는 겁니다. 대한애국당 했는데 우리 심심하시니까 제가 또 한 번 더 나와서 출연했습니다. 우리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좀 왜곡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지금 모든 여기에 분들은 그 소중한 분들이 애국자님들께서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들끼리 이제 하나씩 필요한 거를 구입을 했는데요. 여기 수익금은 다 후원금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느 개인이 착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그 이상한 소리 해가 장사하네 뭐 서정대 앞에서 뭐 엄한 소리를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 살 깎아먹기예요. 여러분들 제 살 깎아먹기입니다. 오빠끼리 서로 총질해서 남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저 문재인이 보세요. 김정은이 자식보다 어려요. 문재인이 아들이 36살이고 김정은이가 34살이에요. 자식보다도 어린 놈을 불러들여서 그 대한민국의 그 철통 같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님께서 안보의 벽을 얼마나 튼튼하게 쌓아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의 안보 벽을 철옹성 같다라고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튼튼한 안보의 벽을 안에서 스스로 이거 다 무너뜨리고 문을 활짝 열어서 안방까지 대한민국의 심장부까지 적군의 적의 수개가 들락날락 하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이 마당에 우리가 싸워야 해야 할 적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파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제 살 깎아먹기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서 이제 다시 이 기점으로 해서 이 시점으로 해서 다시 각성을 하셔서 우리가 서로서로 마음가짐을 이 마음을 자기 자신을 좀 정화를 해서 뭘 향해야 우리가 가야 될지 목표를 분명하게 보고 가시자고요. 우파가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 보듬어 주시자고요. 서로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애국 동지님들이 나라가 이래 되고 보니까 가족보다도 더 가깝잖아요. 이웃보다 더 가까워요. 이웃도 원수가 많이 졌습니다. 이번에 이 이념 전쟁이 생기고부터 가족도 원수가 지고 또 자식하고도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서 덩을 쥐고 있고 이런 경우가 지금 생겼는데 우파 이 동지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보다 더 소중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소중한 그러한 동지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동지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까,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각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찾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각자 개성이 다 다른데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개성과 각자의 의견은 조금씩 아주 이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조금씩 이해를 하고 한 발씩 양보를 하시자고요. 어떻게 보면 내 틀에만 갖다 꽉 끼워서 맞추려고 합니까? 그게 자기 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각자가 자기 자신이 좀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는 부족한 게 뭘까? 과연 저쪽을 비판하려고 하면 나는 완벽한가? 그걸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시점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 돼요. 재무장을 해서 싸워야 될 적은 분명합니다. 그 자식 같은 그 수괴를 불러들여서 파격적인 예우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이 지리가 이 세계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한반도는 지리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딱 이래서 옛날에는 서로 강대국들이 서로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서로 침략을 하자고 할 때 이 한반도가 중간 급유지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것을 한반도를 그래서 서로 이 강대국들이 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런 이 한반도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를 서로 잡아먹으려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강대국들이 이 하이에나들이 그냥 두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나마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피를 흘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예로부터 이 국민성이 외세 침입만 너무 받고 너무 외부의 그 공격을 많이 받고 해하면서 살아와가지고 노예근성, 그 개돼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 도와주는 이 미국의 이 우방국가 혈맹국가를 은혜를 몰라요. 지금 보면 은혜를 그렇게 푸대접해가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 광화문 일대를 갈 때, 숙소를 돌아갈 때 좌빨들이 물병도 던지고 쓰레기도 집어 던지고 그 차에 던져가지고 그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역주행을 돌아서 역주행을 해가 광화문을 해서 숙소로 간 거 아십니까? 그런 대접을 했죠.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푸대접을 했습니까? 그런데 저 적국의 수견을 불러들여서 파격적인 예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할 말을 하고 싶을 때 문재인이 앞에 서면은 김정은이 앞에 가서 컨절을 좀 해라. 그러고 싶더라고요. 컨절 해라. 어차피 파격적인 예우를 할 바에는 컨절을 해라라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막 용솟음 치는 거를 정말 뭐 어떡합니까? 우리야 뭐 참고 뭐 다지고 그렇게 울분을 소화를 시키고 가야 되겠지만 싸워야 될 목표와 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애국 동지님들끼리는 우리가 서로 가슴에 상처 주고 후배 파고 그 어떤 흠집이나 결점이 있으면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 전체를 매도를 해서 자기 그 주변에는 못 들어오게 자기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 울타리 주변에, 자기 주변에는 그 사람이 좀 잘하고 똑똑하고 뛰어나면 못 오게끔 쳐내는 일을 우리 안 해야 됩니다. 같이 보듬고 같이 손잡고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도 모자랄 판에 에너지를 딴 데다 우리 낭비하지 마시자고요. 에너지 딴 데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보면은 지금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막 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또 막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전부 애국자들을 분리를 하고 그 외에는 적이에요, 전부. 그 옛날에 중국이 그 변방 국가들이 너무나 오랑캐들이 많이 중국을 괴롭히니까 이 오랑캐들을 어떻게 제압을 할까 하고 머리를 쓴 게 이기제이. 적이 적을 치게끔 만들어요. 적끼리 싸움을 붙여가 적이 적을 쳐서 제압을 시키는 그런 방식을 택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적들끼리 싸워야 돼요.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서 그 적을 우리가 뭐 제압을 못 해요. 우리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애국자들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도권에서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뭐 법조계고 지금 어디도 다 빨간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리만 외치고 마음만 열정만 넘칠 뿐이지 직접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제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을 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EEJ 방법을 우리가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싸우고 물고 뜯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이 적을 치게끔 우리가 계속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을 주고 그 적들을 갖다가 향해서 싸울 수 있는 지금 야당에 지금 밥값을 해야 될 저 개들이 움직이게끔 계속 우리는 자극을 줘야 돼요. 이 역할을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좌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진각에서 시민단체가 그나마 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 우파의 자존심을 세워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서 그나마 그 소리라도 안 냈더라면 좌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뭐 자존심 정말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자존심을 그나마 시민단체가 세워줘서 고맙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색안경 끼고 보고 거기에 그 갔던 사람들마저도 홍빠니 무슨 빠니 몰아세우고 이들 얻을 이익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얻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도 진정 조직을 위하고 당을 위한다면 정말 우리도 조원진 의원님 작년에 대선 때 많이 도왔습니다. 정말 많이 돕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프랭카드를 곳곳에 달고 바람이 불면 찢어지면 다시 달고 마이크 쥐고 선거 유세도 하고 그때에 그렇게 선거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오로지 조원진 의원님이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댈 곳도 없고 해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요즘 젊은 애들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식들이 과연 부모들하고 같이 가는 선거가 돌아오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한 곳에 찍을까요? 거의 우리 애국자님들도 아닌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들 정말 장성한 자녀들까지 납득을 시켜서 똑같이 조원님을 찍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엄마가 원하는 사람이 안 돼서 어떡하냐고 해서 그래도 괜찮다. 그 정도로 조원님을 선거운동을 돕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정 조 의원님을 위하신다면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협조하시고 협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조 의원님이 지금 얼마나 곤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흔들어대면은 중간에 누군가의 불순 세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분들 반성하시고요. 진정 당을 위하고 조 의원님을 위하신다면은 앞장서서 이렇게 설치고 가슴에 상처 주고 조직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내조를 하고 협조를 하고 협사를 해서
정말 뭔가를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고 진정한 당을 위하는 거 진정한 조직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뛰고 뒤로 조용히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나네하고 나노라라고 하고 나서는 사람 중에 보면 그때 우리 선거운동하고 할 때 그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뭐 나타나고 어느 땐가 보니 나타나서 앞에 마이크를 쥐고 소리를 내고 구호를 하고 합디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조용히 도울 때는 안 보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진정으로 조직을 위하고 우리 이 애국을 하는 길이 뭔가를 안다면은 소리 소문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뒤로 조용히 물러났어요. 그래도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이제는 정말 그때가 정말 후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조용히 조직을 위해서 큰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찾아서 조용히 할 겁니다. 제발 이거를 우리가 같이 해 나가시자고요. 정말 이걸 원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애국자님들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거부감이 또 있는 분도 있으시겠죠. 다 다른데 우리가 보세요. 다 한날 한시에는 손가락도 길고 짧아요. 그래서 각자 다 개성이 다르고 살아온 가정이 다르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음이 어떻게 똑같으리라고 봅니까?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만들어 나가서 때를 만들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만들어 나가야 돼요. 때를. 그래서 지금 진정으로 당을 위한다면 조직을 위한다면은 정말 드러나지 않게 진정으로 당과 조연님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해야지 옳은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쪽 저쪽 부딪히는 분마다 다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등장 밑이 어둡다고 못 보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만이 나에게 달콤한 소리를 해오기 때문에 그 외에 밖의 소리를 못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등장 밑이 어둡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입장을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나는 안 보이고 항상 상대방은 잘 보여요. 그래서 쉬운 하나의 예로 내가 달고 있는 이 눈에 속눈썹 내가 못 봅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가짐 내가 하고 있는 이 마음 행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내가 옳게 가는지 그러게 가는지를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그러나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을 다 합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누차하는 것은 자꾸 애국의 이름을 들고 또 조직을 등에 업고 조직을 위한답시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행태가 자꾸 보이니까 애국자들이 자꾸 혼돈이 와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이것이 바로 분탕입니다. 이것이 분탕이고 조직을 분열시키고 애국자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은 꼭 화합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간부들이라면 길을 찾아서 중간에서 양쪽 일을 다 얘기를 들어보고 교통정리를 해서 원만하게 매끄럽게 조직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나가는 게 간부로서의 자질입니다. 그 자질을 갖추는지 한번 재차 재점검 한번 해보시자고요. 저는 참 조직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는 모습 보면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인재도 우리가 길러내시고 인재를 발굴을 해서 성장을 시켜서 나 이상의 간부급으로 위로 올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야 돼요. 내가 밑에 맨날 깔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맨날 나만 해야 되고 나만 잘해야 되고 나 이상 똑똑한 사람은 못 봐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조직이 성장이 없는 겁니다. 겸허하게 겸손하게 나보다 낫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고 그 겸손함을 갖췄을 때 그 사람이 더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보다 훌륭하구나 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해서 성장을 시켜서 위로 올려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마음껏 재량을 발휘를 해서 역할을 하게끔 도와주는 이런 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나서서 무조건 내만 설치고 내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숨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요, 훌륭한 분들이. 그래서 잘 좀 조직에 있어서 지금 많이 여기저기서 우왕좌왕 많이 웅성웅성 많이 합니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귀를 열고 최고 간부님들께서는 저 일선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우의 얘기만 들으면은 그가 보니 충신인지 간신인지 모를 겁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뭐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충성맹세를 하라 뭐 이런 소리도 들리네요. 현장의 최일선의 소리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과연 이게 중간에 농락인지 제일 우선해서 이런 지시 하달이 내려온 건지, 예, 제일 위에 계시는 간부님께서는 최일선의 현장의 소리를,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고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 가야 될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의 본인의 주관을 확고부동하게 딱 가지시고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옛날부터 간신배들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 간신배들이 결국은 나라 말아먹었습니다. 충신은 한 발 멀리 있습니다. 간신배들은 항상 아첨에 하는 무리들은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아시고 아첨을 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충신인지 간신인지를 잘 판가름하셔야 돼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시고 사람을 간파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도 가지셔야 돼요. 지도자라면. 그렇게 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보아온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보면 좀 주제 넘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죠. 그렇지만은 조금 외람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말 이 번개 방송도 보면 많은 엄해와 중상모략으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우파의 총질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거 같이 우파끼리 총질해봐야 뭐 제살 깎아먹긴데 그거 뭐 정말 얻어지는 이익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인과응보라고 해서 바로 내가 저지른 만큼 그대로 나 되돌아받아요. 내가 했던 만큼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알 수 있겠습니까? 인과응보라는 말 우리가 흔히 많이 쓰죠. 그래서 내가 콩을 심어놓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어놓으면 팥이 납니다. 바로 그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이제 엄해했던 사람은 자기가 엄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심어놓은 대로 거둬야죠. 그런 걸 생각해서 제발 좀 못마땅하더라도 조언을 해주시고 또 아니면 뭐 연장자이시면 충고도 좀 해주시고 손잡고 같이 가시자고요. 같이. 저 보면은 유튜브가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애국자님들이 많은 의견을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들은 현장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일선의 동지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전국에 있는 그 애국자들을 모두 그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몹쓸 어떤 사람이 못마땅하면은 그 사람을 매도를 해가지고 그 방송 자체가 방송에서 논의를 하고 전체 여론몰이를 싹 해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예는 번개 국장님이 지금 대구에서 올라오시다 보니까 거처할 곳이 없어서 처음에 얼마 전에 올라오셨을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가장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좀 나쁜 짓이에요. 여기도 바로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번개 국장님이 처음에 오셔서 한 며칠 동안은 문미진 대장님 집에서 조금 기거를 했었어요. 문 대장이 보면 김포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드님이 있고 아드님은 지금 가수예요. 능력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서울에 또 집이 있는데 애국하기 위해서 아들은 거기서 혼자 생활하고 이 서울에 있는 집에는 딸이 고등학교 교사예요. 딸이. 여러분들 제가 자세한 너무 그 사생활을 말씀을 드리지만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딸이 문미진 대장님하고 한 집에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번개국장님이 며칠 동안 귀가할 때 우리 두 부부가 같이 잤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그 이상한 소리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바로 잡아 퍼럭집니다. 쳐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제가 세 종류 사람을 말을 했는데 꼭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없어도 될 사람, 있으나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조직이 지금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없어도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같이 잡고 그 후로는 번개국장님이 또 집에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찜질방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문 대장 집에서는 딸이 있기 때문에 결코 번개국장님이 거기서 우리 애국자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만큼 오해받을 그럴 분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한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듭니까? 우직하고 정말 진실성이 있어 보이고 다른 유튜브 방송들은 보면 가벼워 보이는데 정말 묵직하고 우직하신 이 번개국장님을 엄해를 해서 문미진 대장하고 뭐 이상한 뭐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엄해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늘 안 무섭습니까? 하늘이 높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땅도 넓어요, 여러분들. 예? 하늘 높은 것만 알지 땅 넓은 거는 모릅니까? 그렇게 엄해하지 마세요. 우린 정인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그리고 문민진 대장님 집에 큰 따님이 고등학교 선생이에요. 참 훌륭하게 자녀들을 잘 키워놓으셨고, 이 문민진 대장은 또 재력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시죠? 저 부천에 또 건물에 그 어느 누구가 그 창고도 쓰고 있더만요. 예. 양심이 있으면 그 창고 물건도 비워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분이 비워라 소리도 지금 안 하고 있더만요. 보니까. 그렇게 저쪽 부천에 또 건물은 임대를 주고 본인이 또 나가면 한 달에 800, 1000만 원씩 돈을 벌어요. 그것도 이 소리 하면 뭐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후원하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분은 이 후원이 아니래도 자기 자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고 해왔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셨겠지만 후하신 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문 대장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간 보니 어떤 사람은 뭐 생업을 다 접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후원이라도 하라고,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 대장은 보면 재력도 있고 능력 있고 또 욕만 한다고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평창에 가서 그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능숙하게 하는 걸 보고 다시 봤습니다, 제가 영어로. 그래서 막 욕한다고 해서 무식한 사람으로 또 취급을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문 대장을 엄해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이 능력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저도 또 이상하게 비추지 마세요. 이렇게 엄해가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가장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정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문재인 대장 따라 못와요. 실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좀 인정하고 자기들만의 할 일이 있잖아요. 내부 살림을 잘만 하면 잘 살겠더만 보니까 문 대장은 바깥에 전투하러 나가고 다 필요합니다. 다양성의 그 경험을 존중을 하고 모든 인격이라든지 이런 걸 존중을 해서 다 필요로 해야죠. 그래서 조직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조직이 하나로 되고 이러면 된다면 여러 곳에 그 모든 일을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엄해하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느낀 거예요. 이거는 제 혼자 느낀 게, 제가 느낄 때 문 대장을 지금 많이 공격하고 엄해를 하고 공개국장님하고 이상한 관계도 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탁골도 못 따라와요. 제가 볼 때 재력도 안 돼요. 문 대장은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엄해를 하나 본데, 그러지 마세요. 겸손합시다. 못 배웠어도 우리가 겸손하면은 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탁드리고 싶고요. 절대 번개국장님하고 이상한 소리 한 사람들 말에 동요하지 마세요. 정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동요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하면은 단호하게 하세요. 단호하게 해서 좌파 퍼락지가 아니냐, 너 나가라라고 하세요. 그래야 조직이 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을 해명을 제가 하고 싶어서 엊그저께 제가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엄해 보이지 않는 곳에 엄흉하게 실력으로 안 되니까 뒤에서 엄흉하게 조직원들을, 우리 애국자들을 이용하고 뒤에서 선동하고 부채질하고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 같아요. 앞에 나서세요. 그럼 당당하게 좀 보자. 이러이러한 부분은 부족하고 왜 이런 이 소리가 나고 이런 게 하냐고 1대1로 만나세요. 그러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풀고 그렇게 같이 가자라는 그런 정도의 그릇이 안 됩니까? 내 그릇이, 저는 그릇을 사람의 마음을 크기를 그릇에 비유하는데, 그대들은 간장 종지기만 해요. 문미진 대장은 큰 넓은 세수대와 같다라고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면 내 그릇을 키우면 되지. 내 작은 그릇에 이거 담아보세요. 다 넘쳐버리지. 저 큰 그릇에서 어떻게 자꾸만 엄매를 하고 해갖고 물론 끌어내리면 끌어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갔을 때 여러분들 가슴 아플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후회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서없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 길을 향해서 무조건 가야 합니다. 중간에 뒤도 옆도 돌아보지 마시자고요. 제발. 옆을 보고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찌 그렇게 저울질을 하고 내 잣대로 내 틀에다 끼워 맞추려고. 지금 조직도 그래요. 그 조직의 틀에다가 다 갖다 끼워 맞추려면 되겠습니까? 아직 시기상조죠. 응? 그러니까 이 조직을 지금 체계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씩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저도 조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맞지만, 저렇게 밖에 들판에 막 뛰어놀던 저 소들을 갑자기 끌고 와서 여기다 딱 뭐지 묶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어느 정도 단련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하세요. 소통.
소통해서 모두 품어안고 같이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모두 다 여기에 초점을 좀 맞아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바람입니다. 뭐 저는 명령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 이제 여기 번개시장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앉아 놀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대통령님 그리워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얘기도 나누고 이제 물건도 서로 또 각자 이제 하나씩 필요한 거 사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마감할 시간이 돌아오는데요. 제가 여기 수성대에서 쑥을 좀 뜯었습니다. 다음 주 할 때는 쑥떡을 좀 해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쑥 뜯고 뭐 그랬나 하겠지만은 애국자님들을 위해서 이제 뜯었고 여기도 다 이렇게 판매 수익금은 후원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혔으니까 지난주에도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